안녕하세요, 경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진짜 꿀팁을 가져왔는데, 이건 정말 유료 강의라든지 어디서도 보지 못했을 정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적용해서 어제 정규 수강생 중에 낙찰을 받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려 시세보다 약 4천만 원, 그리고 전세만 나도 투자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더 생기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물건 명도도 이미 완료가 돼 있는 빈집, 공실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낙찰이 되면 그 집에 이사 나갔다 그래도 문이 잠겨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따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합법적으로 채권자한테서 연락이 올 예정입니다. 낙찰자시죠?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배당받을 수 있게 서류 주세요. 이런 물건이 어디 있을까요, 경매? 사실 경매하는데 명도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명도도 돼 있고 친절하게 서류만 보내주면 비밀번호 알려주겠다라고 공식 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 어떤 부분일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다세대로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빨간 글씨 없는 거는 이거 안전한 물건이니까 가격만 잘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떤가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이런 거는 사실 면밀하게 봐야겠죠. 내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배당이 안 되면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고, 만약에 당해세가 있다면 그 물어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입찰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권리를 갖고 있는 기관 또는 어떤 개인이 이 대항력을 포기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해세를 볼 것도 없고 돈을 못 받아도 우리한테 인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항력을 포기하셨으니까. 그쵸? 그러면 깔끔해지는 거죠. 자, 심지어 여기에는 빨간 글씨로 나와요. 여기에는 빨갛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라고 나오는데, 누르면 대항력을 포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만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나는 눌러봐서 그걸 발견했단 말이죠. 그걸로만 경쟁률을 확연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생각보다 눌러보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굳이 이런 걸 안 봐도 그냥 안전한 물건도 막 반값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걸 눌러보겠습니까? 근데 눌러봐서 대항력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반값보다도 더 싸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남들은 반값에 대야 보니까. 그렇죠? 매우 싸게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거를 어디서 확인을 하냐?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공시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이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채권을 인수해서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대항력을 포기 안 한 채로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자가 나오기가 힘든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겠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깡통전세, 이런 것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 전세가가 더 높으면 낙찰자가 받았을 부채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 주택보증공사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채권 상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항력을 포기하고 낙찰되는 가격에 따른 보증금만 받고 내가 채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 사이트 들어오셔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공매정보 허그마켓, 그리고 경매 물건 정보 클릭을 하시면 공시를 해요. 10월 15일 날 공시를 했으니까 이제 또 11월께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 목록입니다. 눌러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어요.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 글씨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해서 허그가 갖고 있는 그 대항력을 포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입찰하셔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민사집행법 어쩌고저쩌고 91조 나와 있고요. 결론 내용만 보면 되죠. 여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세 대비 임차권 설정 금액이 과다한 물건, 이게 깡통전세죠. 전세가 더 크다는 거고, 채권 회수 재고를 위하여 경락인, 그러니까 임차권을 회수하지 않는 매각 조건, 그러니까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배당이 다 안 돼도 내가 양도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다운을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나오죠. 순번, 관할센터, 관할법원부터 사건번호, 지역, 주소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경매 물건 가지고 그냥 매달 이것만 보셔도 돼요. 사실 안전한 물건 보고 싶으시죠? 그냥 하얀색 아무 글씨 없으면 너무 경쟁이 심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요즘 분위기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안 보는 것 중에서 내가 안전하게 가져오고 싶다. 심지어 이런 거는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올 때 이 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들어온 거죠. 가입을 해서 만약에 이 집이 경매 넘어갈 시에 내가 보증공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빼주겠다. 이사 나가고 보증공사에서 대신 경매로 처진 거에 대한 배당을 받는 거죠. 임차인은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돈을 그냥 주냐? 아니에요. 돈을 이사 나간 걸 확인하고 돈을 줍니다. 보증공사에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사를 내보내 준 거예요. 우리가 낙찰되지도 않았는데 낙찰된 물건에 이미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라고는 못하겠어요. 그 중에서도 경매 넘어간 사이에 저렴한 전세로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보증공사에서 다 명도까지 시켜준다는 거죠.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 보증공사에서 연락이 와요. 낙찰자시죠? 인감증명서랑 이사확인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집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이사 이미 나가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인수되는 권리도 없고 명도도 돼 있고 믿고 보낼 수 있는 기관이죠. 보증공사는 국가기관이니까 뭐 서류 보내라고 했다고 그걸 먹고 그냥 뭐 안 알려주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저희 수강생이 어제 낙찰받은 게 어떤 거냐면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를 하기는 했었는데 자, 바로 이 물건입니다. 수강생분들이랑 임장도 갔었거든요. 수원시 권성구 세류동에 있는 YH빌라 502호. 아, 뭐야? 수원? 예전엔 규제였지만 지금 비규제라서 대출도 DSR만 한두만 괜찮으면 대출도 잘 나오고요. 5층? 아, 너무 높네. 이거 새 안 들어와. 라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5층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보면 막 뭐가 있어요. 대학로에 있는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관련 사건. 일단 누르기 싫죠. 검색했을 때.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많이. 반값이 됐는데 1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거는 눌러본 사람만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하겠죠. 자, 저희 수강생이 1억 4,300을 쓰셔서 낙찰이 됐고 2등이랑 차이가 뭐 1,000만 원이 났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물건의 가격은 1억 8천, 1억 9천 가는 거고 실거래가 뭐 시장이 좋았을 땐 2억도 넘게 시켜 있어요. 제가 그 실거래를 찍어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알아봤고 뭐 고가로 전세 세팅을 해서 뭐 컨설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매도자랑 매수자랑 만나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그거를 1억 4,300에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한 말이 1억 5,900에도 낙찰이 안 된 게 이상하다. 그거를 저희 수강생이 1억 4,300에 받은 겁니다. 왜냐면 이 물건은 이렇게 빨간 글씨들이 많으니까 싸게 받을 여지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이 1억 뭐 3천 뭐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이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억 4천까지 가면 낙찰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고 1억 4천에 돼도 전세만 세팅해도 한 3천만 원 정도 뿔피가 될 거니까 하셔라. 요 가격 욕심을 줄이시고 확률을 좀 높이시자 하셨고 자, 이 물건이 바로 그 물건이에요.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죠. 뭐냐면 이 임차인분이 1억 8,500 보증금 전세로 들어가면서 보증사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들어온 거예요. 가입하고 들어오면서 실제로 경매로 넘어갔죠, 이 집이. 그러면 이분이 낙찰될 때까지 이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분은 먼저 받습니다. 경매 넘어간 거를 증빙을 보내고 보증공사에서 배당을 받겠습니다 하고 1억 8,500을 이분은 먼저 받고 이사 나가고 이분 대신 보증공사에서 경매로 넘어간 거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받게 되는 배당을 대항력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가격을 쓸 때 1억 8,500 이상을 써야 되고 심지어 여기 압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면. 근데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경매 절차에 전액 배당이 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한다. 그거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전한 물건이라는 거죠. 1억 8,500 배당 안 돼도 내가 포기하고 나가겠다.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고 간략히 이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층이지만 이렇게 위에 보면 창문이 하나 더 있죠. 복층이에요. 복층 구조고요. 이렇게 다락방이 있습니다. 전세 시세로는 1억 한 7천 정도, 1억 8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2억에서 2억 초반까지 잘 받으면 2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저희는 이제 부동산에 이제 받았고요. 5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은 세입자 맞추기가 힘드니까. 위치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뭐 주변에 역세권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 수원은 네이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성구 세류동에 있는 데고 위쪽에 이제 공원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다양한 원룸들 그리고 다가구들 빌라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 주 수요층이 어디냐, 일단 수원역과는 이제 버스 타면 한 번에 이제 15분 정도 거리에 가고 여기에는 뭐 위쪽으로 하면 이제 수원시청역 구수원이 나오고 더 위쪽으로 하면 뭐 광교 그리고 아주대 대학교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매교역 수원시청역 여기에 번화가가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원역을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바로 이제 조금 길을 건너만 가면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인프라들을 또 동시에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거는 뭐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뭐 4천만 원, 뭐 5천만 원 싸게 샀고 거기에 따른 임차 수요도 충분히 있다는 걸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보시면 주변엔 오래된 빌라들이 많은데 저희 거는 지금 준신축급의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지어졌고 복층이고 이 물건을 받았고 저희 이제 낙찰 받으신 분께서 전세 1억 8천에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요즘 전세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1억 8천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2년 뒤에 시장 분위기를 봐서 뭐 2억 원 정도의 매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보시는 분들은 또 이게 거래가 돼야지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일단 낙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싼 값에 받았고 앞으로 또 계약이 되고 제가 여기 현장에도 가볼 거거든요. 그렇게 컨텐츠도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수익화가 되는지 이게 풀피가 가능한지 아니 2억 넘는 거를 1억 4천에 받았으면 사실 월세를 둬도 무방하거든요. 왜냐면 비규제 지역이고 대출이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 수강생은 지금 1주택자셔가지고 그러니까 1주택자까지는 비규제 지역 두 번째 주택까지는 1.1%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그걸 노리셔서
이제 입찰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제 만드신 거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이 낙찰이 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 말고도 지금 물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매달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거에 집중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연히 경쟁률이 낮으니까. 이렇게 보증공사에서 대항력 포기한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 설명드렸고, 또 이 리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쪽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 더 나아가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까지 도움되는 내용들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